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국내에서 매우 관심이 큰 ESG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서스틴베스트를 이끌고 계시는 유영재 대표님이시고, 현재 전체 투자 자문으로 해서 ESG 투자 자문으로 해서 75%의 점유율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을 맡고 계시는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첫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의미하는 ESG 열풍이 매우 거셉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각국 중앙은행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ESG를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투자를 좌우하는 중요한 근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최근의 열풍에 대해서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제가 언론 검색량을 한번 봤더니 지난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ESG 관련된 언론 보도량, 평균 보도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대비 작년에 글로벌리 보게 되면 한 4배 정도 증가했다 그래요, 언론 보도량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려 15배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훨씬 더 많네요. 예, 한 2만 건 이상이 언론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금 1, 4분기 들어서만 작년 1년간 언론 보도량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이 통계 수치만 보더라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ESG에 대한 열풍은 사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불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금융 선진국에서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로 2008년 이후로 지난 10년 동안 서서히 이것이 달궈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빨리빨리 또 이렇게 좀 뒤늦게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빨리 캐치업하는 그렇죠. 어떤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작년 정확히 말하면 한 10월, 11월부터 특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부터 9개월 동안 아주 엄청나게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에서 ESG가 이렇게 열풍이 불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글로벌 큰 손들, 즉 연기금이라든가 국부 펀드라든가 또 인다우먼트 펀드라든가 이런 큰 손들이 기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또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투자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거는 이제 재무적인 것만 주로 봤다면 이제 ESG를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운용사들도 ESG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ESG 고려를 하니까 그들의 돈을 투자 유치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선 또 ESG 경영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양상으로 ESG 경영이 확산됐는데, 우리나라는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큰 손들이, 소위 연기금들이나 이런 보험회사 펀드라든가 이런 쪽이 그렇게 ESG 투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데, 언론이 일단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열풍이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에 로펌들, 또 컨설팅 펌들, 또 정부 쪽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정치인들도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금융 선진국하고는 좀 다른 발전 경로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열풍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의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굉장히 좋은 화두들이거든요. 이걸 다 모아놓은 게 말하자면 ESG인데,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열풍의 강도가 좀 더 세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어쨌든 저는 사실 ESG 광풍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풍은 결코 지속 가능성은 없죠.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 이 ESG 광풍을 지속 가능한 순풍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러면 순풍으로 바꾸려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투자자들,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사실 연기금이 유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기금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는 것, 또 진정성을 가지고 요즘에 뭐 ESG 워싱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워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ESG 투자를 가서 계속 늘려나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가 중요하죠. 소비자가 중요한데 기업에게 자금을 넣어주는 주체는 둘입니다. 하나는 투자자고 자본금 형태로 넣어주죠. 네. 또 소비자는 구매를 함으로써 매출의 형태로 넣어주죠. 그러니까 네. 자금을 넣어주는 투자자와 소비자가, 그 소비자는 또 ESG를 고려해서 소비하는 네. 어떤 이런 그 소비 행태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요즘에 그 MZ 세대들은 사실 그들의 가치관과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어떤 그런 성향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물론 아직 이들이 이제 뭐 중견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그런 때가 되려면 저는 앞으로 한 10년, 20년은 기다려야 예.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서 서서히 소비자들도 바뀌고 또 투자자들도 좀 바뀌면 이런 어떤 그런 광풍이 순풍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에서 지속 가능하게 ESG 트렌드가 자리 잡겠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저 회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그 워싱, ESG 워싱이라고 예. 하셨는데 그건 예. 무엇을 의미하시나요? 워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무늬만 ESG 경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ESG 경영이라는 것이 사실 좀 간지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뭐 예. 모양새가 좋고 명분이 있는 네, 이슈죠. 그렇죠. 예. 환경을 보호하면서 또 사회적 책임도 다하면서 또 투명하게 기업 경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기업의 이미지를 예, 제고시키는 고양시키니까. 어떤 그런 효과를 얻어요. 효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ESG 경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장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이거를 분칠이군요. 분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방지하려면 그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잡아내려면 그래서 ESG 진정성 있는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셨고요. 현재 어쨌든 뭐 국내 상황에서 많은 ESG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하루에 열 몇 건씩의 뭐 ESG 치면 그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한다고 나오는데 회장님이 보실 때 이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혹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 싶은 어떤 사례가 있으시다면은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사실 기업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특정 기업을 제가 뭐 거론하기는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넷제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탄소 중립을 의미하죠. 사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중후장대한 제조업 위주의 어떤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작년에 10월 달에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한다고 선언하셨는데 그걸 달성하기까지는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좀 각오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어떤 구두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경영 속에 내재화 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요즘에 이제 그 기업들이 친환경 경영을 선언하고 또 탄소 중립 경영을 선언하고 또 기후 변화와 관련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좋은 사례라고 보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요즘에 이제 금융지주 같은 데서 결국은 자본이 각성을 하지 않으면 사실 기업들은 잘 안 바뀐다고 보고 금융지주 쪽에서 이제 뭐 ESG 위원회를 만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웬만한 금융지주는 지금 다 이사회 안에 ESG 위원회를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게 이제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ESG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ESG 위원회 내에서 정말 ESG 전문성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이사회 멤버가 그 ESG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고 또 그 결정이 이사회 전체 의사결정 속에 뭐랄까 인베딩되는 내재화되는
그래서 금융지주의 이사회의 모든 의사결정 속에 ESG 관점에서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그런 것이 그런 그 사례들이 또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SG가 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아까 저 광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정한 ESG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워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진정한 게 될 수 있고 그러려면 평가 기준 문제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기준 자체도 보니까 주장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또 다르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말씀. ESG라는 것도 제대로 어떤 기업이 잘하고 어떤 기업이 못하는 걸 갖다가 평가할 수 있으려면 그 평가 프레임워크 혹은 뭐 평가 지표들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뭐 KESG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 프레임워크는 시장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증권사에 수도 없이 많은 애널리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A라는 애널리스트는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 B라는 애널리스트에 비해서 다른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밸류에이션 툴을 활용하게 되면 같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밸류에이션을 낼 수가 있죠. 뭐 A라는 애널리스트는 100만 원이라고 제시할 수 있지만 B는 50만 원을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틀린 애널리스트는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힘에 의해서 어디가 잘 맞추더라, 어디가 쪽집게더라 라고 한다면 거기가 자연스럽게 거기가 어떤 하나의 시장의 어떤 도미넌 플레이어가 되는 것처럼 ESG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외국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평가 기관들이 있고 평가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어떤 평가 기관은 환경이라는 거에 좀 더 방점을 찍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평가 기관은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볼 수도 있고 어디는 또 사회를 중요하게 볼 수도 있고 그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면 다른 가중치에 의해 설계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동일한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평가 기관에 따라서 다른 가치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투자자들이 결국은 어디에 평가 기준을 평가 결과를 사용했더니 시장을 이기더라, 시장을 아웃퍼폼 하더라라고 한다면 그 제대로 평가를 내린 쪽이 결국은 시장을 지배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거기로 단일화가 되겠죠. 모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의 몫은 평가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 정부는 그 ESG 이슈라는 것이 섹터별로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SG 정보 공개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은 ESG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업은 그거에 입각해서 정보를 공개하면 여러 평가 기관들은 거기서 정보를 뽑아다가 데이터를 뽑아다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평가 모델에 입각해서 평가를 하겠죠. 투자자는 그건 사용을 할 것이고 또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평가 기관의 어떤 그런 그 평가 기관의 어떤 그런 도미넌트한 그런 어떤 평가 기관들이 만들어지겠죠. 뭐 기업들이 어떤 성공적인 ESG 전략을 이렇게 펴고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뭐 이게 안 되는 수도 있고 잘 되는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 기업마다 다 다를 것이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전체적으로 꿰뚫어주는 어떤 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ESG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사회도 만들고 또 뭐 여기저기 활동도 하고 그런데 그게 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비용이 들어가고 그건 성공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보여지기는 와식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까요? ESG라는 것은 결국은 넘버로 자기 기업들의 성과를 나타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왜냐하면 ESG는 투자자들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넘버가 중요하다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업들한테 주로 드리는 말씀이 ESG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있는데 투자자들도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데이 트레이더가 있고 예. 또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가 있고 또 아주 길게 보고 투자하는 진짜 롱텀 인베스터가 있는데 또 재무적인 것만 보는 투자자도 있지만 또 ESG를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예.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찐 ESG 투자자를 잘 리스트업 하시고 잘 아이덴티파이 하시고 그들과 유기적이고 어떤 그 정기적인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잘 경영정책 속에 내재화하고 또 경영정책에만 내재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매일매일의 어떤 경영 현장 속에 잘 녹아들게 하고 예. 예컨대 온실가스를 갖다 감축하겠다는 정책을 세우면 그것이 경영 현장 또 작업장 속에서 아니 공장 속에서 생산 과정 속에서 온실가스를 낮추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고 또 그 성과가 정기적으로 공시되고 잘했든 못했든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이해관계자들, 그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거를 알게끔 해서 또 그들의 의견을 다시 또 피드백을 받는 이런 어떤 그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기업들이 취해야 될 어떤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